이번 영상은 견적서 만드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견적서는 그냥 대충 제가 만들긴 했는데 그 블로그 원고를 써주는 업체의 견적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분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개인용이나 상업용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구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상품을 이제 개인용으로 맞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상업용으로 선택을 했다. 그럼 이제 상업용에 맞게 또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글자 수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글자 수에 맞춰가지고 단가가 나오게 되는데, 200글자는 없으니까 300글자로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수량까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고 이제 그 금액의 합계까지 나오게 하는 서식입니다. 먼저 틀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열은 1너비로 만들어주고, 계약서에 들어갈 표부터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칸에는 구분, 두 번째는 상품, 세 번째는 글자 수, 네 번째는 단가, 수량, 금액, 기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표는 한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합계가 들어갈 부분 선택하고 정합하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구분에 들어갈 콤보 상자 내용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다가는 견적서에 들어갈 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글자수, 필기, 그 다음에 후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글자 수도 여기다가 적어주도록 할게요. 300, 500, 700, 1000. 그리고 가격은 대충 적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100원, 200원, 300원 적어주고, 그리고 이제 100원씩 늘려주도록 할게요. 씩을 적어주신 다음에 그냥 채우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채우기 한번, 옆으로 채우기 한번.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크기로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맛집, 바이럴, 호플, 인사.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대충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표시 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결 표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몇 자 이상이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 형식, 셀 서식의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숫자 코드 0 적어주시고 그 뒤에다가 문자로 물결 표시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틀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서식을 적어줄 건데요. 서식이 들어갈 부분은 색깔을 칠해 놓을게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분에 해당하는 콤보 상자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그 구분에 따른 세부 콤보 상자를 따로 넣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글자 수까지 적어주게 되면은 이 상품과 글자 수를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가를 출력하는 서식을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량까지 적어주게 되면은 그 단가와 수량을 곱한 금액을 표시해주고 이 금액들의 총 합계까지 나오게 하는 서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여기 구분에 들어가는 홍보 상자는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탭으로 가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목록으로 지정을 해줘야지 홍보 상자를 만들 수 있고요. 목록은 여기 우리가 개인용이랑 상업용이라고 잡은 이 두 개를 잡아줍니다. 얘네들을 잡아주시면 끝나요. 이제 이 범위에 오른쪽에 콤보 상자가 생기는 게 보이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은 개인용이나 상업용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품에다가는 이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 내용 둘 중에서 하나를 넣어야 돼요. 네, 요거나 요거 이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개인용일 때는 얘가 나와야 되고 사업용일 때는 얘가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 상자가 나오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범위를 잡아 주신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목록에 원본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개인용일 때는 개인용에 해당하는 상품명이 나오고, 그리고 상업용일 때는 상업용에 해당하는 상품명이 나오게, 조건에 맞을 때 이렇게 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은 저렇게 해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때는 if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if 함수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수식을 적게 되면은 인수가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그냥 여기에다가 적고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아까 거기 있는 원본에다가 이제 넣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f 만약에 너가 개인용이면은 그러면 나는 이 범위를 홍보상자의 목록으로 삼겠다. 그게 아닐 때는 이제 이 범위를 홍보상자 목록으로 삼겠다.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 식을 복사한 다음에 ESC 눌러줍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식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다시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목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식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냐면요, B3셀은 개인용이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B3셀은 개인용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용이냐. 그래서 그게 맞을 때는, 개인용일 때는 이 범위를 콤보상자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게 아닐 때는 이 범위를 콤보상자로 표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도 이제 범위를 잡고 나서 식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식이, 여기 지금 이제 적은 이 식이 이 첫 번째 칸에서 이제 두 번째 칸으로 갈 때 채우기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셀 값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B3셀이 이제 이 밑으로 가게 되면 B4셀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밑에 있는 셀은 여기 있는 얘한테 개인용이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때 얘네들도 절대 참조를 지정을 안 했다면 여기 있는 이 범위들이 밑으로 한 칸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 참조를 지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확인해 주시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개인용으로 되어 있죠? 개인용으로 되어 있으면 개인용에 해당하는 상품명이 나오게, 그리고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면 상업용에 해당하는 상품명이 나오게, 자, 이런 식으로 홍보 상자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 수를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글자 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550글자다. 이렇게 견적서에 적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단가에다가 개인용일 때는 개인용에 해당하는 표에서 금액을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닐 때는 이 상업용에 있는 표에서 단가를 가져와야 돼요. 자, 일단은 지금 개인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인용에 해당하는 단가를 구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인덱스 함수는 지도에서 좌표를 찾아서 그 좌표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는 함수라고 했어요. 어레이가 지도입니다. 범위를 잡아줍니다. 범위를 잡아주고, 그리고 로너, 행번호입니다. 행번호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지금 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기. 얘를 가지고 이 표로 가가지고 일기가 몇 번째 행이 있는지 찾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대치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일기를 어디에서 찾느냐? 여기에서 찾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찾겠다. 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매치 함수는 순번을 구하는 함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일기가 첫 번째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를 숫자 1로 이제 나타내 주게 되니까 이제 얘는 이 범위에서 이 파란 색깔 이 범위에서 이 행번호가 첫 번째를 가르치는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글자 수를 이용을 해서 이 글자 수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이제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 550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이제 찾아줄 건데 여기 있는 이 단서의 범위에는 550이 없어요. 얘는 숫자의 범위를 단서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1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까지 닫아주시면은 이 550은 여기 있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500에서부터 이제 699까지 사이죠.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식은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에서 열번호는 2가 나오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첫 번째 매치 함수 같은 경우에는 행번호였는데 행번호는 첫 번째 이제 나오게 했잖아요. 1행이 나오게 했고 그리고 이제 열번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행이 나오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가를 구해주는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인덱스 가로까지 닫아주면 단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상품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글자 수를 바꾸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단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가를 저희가 좀 수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단가는 밑으로 채우기 할 때 움직이면 안 될 셀이 몇 개 있습니다. 밑으로 채우기 할 때 셀 값은 하나씩 움직인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여기 있는 이 상품이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채우기 할 때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행번호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얘는 마찬가지로도 움직이면 안 돼요. 얘도 움직이게 되면 이제 찾는 범위가 바뀌기 때문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셀값 D3셀 이 글자 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갈 때는 이제 새로운 글자 수를 찾아가지고 행번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움직여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표에 있는 이 범위는 움직여서는 안 돼요. 절대 참조를 지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내주시면은 이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개인용에 해당하는 식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if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구분이 개인용일 때는 개인용에 해당하는 인덱스 함수를 이용한 단가 구하는 식을 이제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게 아닐 때는 상업용에 해당하는 단가를 이제 찾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인덱스 함수를 하나 더 적어줄 겁니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if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분이 개인용일 때는 그때는 이놈의 단가를 가져오겠다. 개인용의 단가를 가져오겠다. 근데 지금 얘가 이제 트루인 상태잖아요. 펄스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밑에 있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덱스 함수를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똑같이 인덱스 범위 잡고 매치. 이제 만약에 얘가 개인용이 아니라 상업용이었으면 이제 상업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 상업용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찾겠다. 0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행번호는 끝나게 되고요. 이제 열번호는 또 마찬가지로 매치 함수 이용해가지고 앞에서 적었던 인덱스 매치식이랑 똑같이 적어주면 돼요. 이 글자 수를 여기에서 찾아서 이거로 이제 열번호를 만들겠다. 단서는 유사하게 찾겠다. 숫자의 범위를 단서로 찾겠다. 이기 때문에 1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덱스에 가로 닫아주시고
그 if의 가로까지 닫아주시면 10은 끝나요.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를 밑으로 쭉 채우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상업용일 때 상업용에다가는 바이러를 그걸 이제 330글자를 썼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단가 60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에러가 이제 좀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 에러는 if 에러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시기에 만약에 문제 없으면은 그대로 진행을 해라. 근데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은 그때는 공백으로 전환을 시켜라. 그래서 결과를 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 이제 수량까지 적어주도록 할게요. 뭐 수량을 5개, 2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이제 이 단가와 수량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단가 곱하기 수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채우기를 해주시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내용이 없는 부분은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 에러도 보기 싫으니까 이것도 if 에러 함수 이용을 해가지고 이 식이 맞으면은 그대로 진행을 해라. 근데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은 그때는 공백을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 합계에다가 얘네들이 합계를 전부 다 더해줄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의 합계를 다 구해서 결과를 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인데 요 인덱스 식이 반복돼 가지고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식은 길지만 실제로는 요 하나의 내용이 반복돼 가지고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실행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견적서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